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한자를 자원과 함께 풀어주는 시기오만까지 소범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 삼아 보시고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보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2번 보시기만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결혼을 한 여자,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으로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 성년의 여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험이 있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는 무엇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녀를 한자로는 어떻게 쓸까요? 한자로는 곧처자와 개점여자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곧처자를 샅샅이 풀어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처자는 곧이나 때,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곧처자는 범호자와 곧처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곧처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그린 그칠 지자와 안석 글자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안석은 벽에 세워놓고 몸을 기대는 의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발이 안석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칠 지자, 즉 발 대신에 사람 일자를 쓰면서 사람이 안석에 기댄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곧처자와 호랑이 곧자가 결합을 하면서 범이 앉아있는 모습으로 곧처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이야기할 때 곧처자를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곧처자는 장소를 말하는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와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있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곧처자 이 글자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처녀를 성경험과 관련 짓는 것은 아마도 후에 덧붙인 설명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잘못된 설명이고 그냥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녀와 같이 사용하는 말로 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자로는 곧처자에 아이 자자를 쓰고 있습니다. 처자라는 말은 신선의 피부가 처자, 즉 처녀와 같이 부드럽다라고 말한 장자의 한 대목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처자, 이 말은 처녀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집을 가지 아니한 아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들자가 아니라 아이자자가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부터 고쳐나가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자자가 아들자가 되는 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계집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남자는 사내 아들이 됩니다. 자궁은 아들 집이 되고 부자유치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다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자를 아이자로 바꿔보면 남자는 사내 아이, 여자는 계집 아이가 됩니다. 자궁은 아이의 집이 되고 부자유치는 아버지와 아이들과는 친함이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계집 아이, 사내 아이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갑골문에서 아이자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내 아이인지 계집 아이인지 성별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계집여자입니다. 이 글자는 여자나 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계집여자의 갑골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있는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글자와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어미모자입니다. 이 글자는 계집여자의 가슴 부위에 두 개의 점을 찍어서 아기에게 젖을 불려야 하는 어머니의 가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의 가슴을 강조하여 그린 어미모자는 어머니라는 뜻 이외에도 기르다나 양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의 자전을 보면 계집여자의 훈음이 여자 여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어미모자는 어머니 모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계집은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고 어미는 어머니를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계집은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단지 사내의 반대말일 뿐이고 애미는 애비에 대응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사실 계집과 사내, 애미와 애비 등은 남에게 또는 윗사람에게 나를 낮추어 말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적 행태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어미모자는 여자의 가슴을 확대해서 나온 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미모자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듯한 점 두 개를 빼자고 할까요? 누구를 보욕하고 낮추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글자이고 말일 뿐입니다. 계집여자를 여자 여자로 써야 한다면 사내남은 남자남으로 써야만 합니다.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자전에서 훈을 달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자를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와 남자라는 단어는 순 한자어입니다. 여자여 그리고 남자남 이런 식이라면 매 산자는 산산이라고 훈음을 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곧이라는 뜻 위에 시집을 가지 아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곧저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계집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이 표시되지 않은 아이자자가 있습니다. 또 계집여자와 비슷하게 생긴 가슴을 그린 어미모자가 있습니다. 시기는 말합니다. 우리말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전을 찾아 들고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우리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기의 결론은 우리말을 사랑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